아버지께서 저에게 공부는 못했지만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짜증나서 글을 써봅니다. 우선 앞뒤 상황을 먼저 설명하자면 남편과 저는 31살 동갑이고 같은 직장에 입사 동기로 만났습니다. 현재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죠. 남편과 저 대학만 놓고 보면 물론 학력 차이가 나긴 합니다. 남편은 스카이, 저는 지방 국립대이니 제가 모자란 건 사실이고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공부 타령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시댁에 처음 인사 간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본인 아들이 학원을 안 보내도 공부 잘해서 깜짝 놀랐다. 고등학교 내내 전교권에서 놀면서 상장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저도 같이 맞장구 치며 칭찬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머리 좋은 게 나쁠 건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처음 시가 어른들을 뵙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한테 고등학교 때 공부는 못했지만 지혜로워 내 아들과 결혼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고등학교 성적을 얘기하시는 건지 살짝 뻥지더군요. 나도 노력해서 잘난 아들이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쎄한 게 느껴졌지만 결혼 후 첫 인사 자리라 참았습니다. 남편도 그날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 그러니 무시해라 하고 말하기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마스를 겸해서 간단히 톡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 공부는 못했지만 결혼생활 잘하니 기특하다 하시며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공부를 잘하셔서 그 시대의 서성한 중 한 곳에서 대학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랬고 아들 또한 공부를 잘했으니 내 학력이 계속 걸려서 이러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고작 3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시아버지께 들었던 말 중 기억나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했다. 네가 공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시아버지께서 보실 때 제가 나온 대학이 성에 안 차고 설령 제가 진짜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입으로 내뱉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공부 못한 거랑 결혼 생활이 무슨 상관인 걸까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본인을 늦게 낳아 힘들게 키우셨는데 아들이 공부 잘한 게 자랑스러워서 그러신 거다. 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잘 얘기하겠다 하고 말하는데 좋게 넘어가자 하고 넘기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서 잠이 안 옵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니 처음 만난 날 시동생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동생 전 여친의 학력이 좋았다며 헤어져서 아쉽다 할 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평소 학력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라 저보다 학력이 낮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겠네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살다 보니 이런 말도 들어보네 하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괜히 했나 싶기도 합니다. 참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주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시아버지께 제가 직접 카톡을 보냈고 거의 파탄이 난 상태입니다. 전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일단 댓글 중에 손주 나오면 애 머리 가지고도 뭐라 할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아차 싶어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공기업에 재직 중인데 여기 직원 대부분이 스카이나 서성한 정도이고 저 같은 케이스는 많지 않거든요. 무튼 남편한테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빨리 아버지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자꾸 공부 못한다고 하는 소리가 정상인 거냐. 학력 스펙 낮은데 같은 직장에 들어간 거면 열심히 했구나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리고 우리 나이에 무슨 공부 타령이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난 듣기 싫으니 한 번만 더 그런 말씀하시면 아버님 안 볼 거다. 하고 말했더니 자꾸만 알겠다 하는데 연락은 하지 않고 회피하더라고요.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나중에 애 낳아서 공부 못하면 그것도 내 탓이겠네. 하고 말했더니 그건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1차로 폭발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가 옛날 분이셔서 그렇다.
그렇다고 어른이랑 싸우는 건 아니지 않냐. 그냥 무시해라. 너한테 공부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아버지는 널 좋게 보고 있다.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아라. 금방 잊혀질 거다. 하며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그냥 제가 직접 카톡을 보내버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공부를 못해서 아드님이랑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다니다 봅니다. 아드님은 공부를 잘했었는데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니 너무 안타까워요. 하고요. 그렇게 톡을 보내고 1시간 뒤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완전 실망이다. 결혼시킨 게 잘못이다. 생각이 짧은 아이구나. 하고 노발대발 하시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남편은 그걸 옆에서 듣고 제가 보낸 카톡을 확인하더니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더군요. 제가 말을 전해달라고 할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제 카톡 답장 하나에 바로 전화해서 아버님께 사과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집에서 나와 울면서 친정에 갔고 가는 도중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신경 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남편이랑 잘 얘기해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말을 듣고 처음엔 노발대발 하셨지만 이후 앞으로는 그냥 시아버지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도 이런 걸로 이혼은 아니다. 둘만 잘 해결해라.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본인 아빠만 챙기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계속 전화와 톡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씹고 일요일까지는 친정에 있으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텐데. 저 등신 같은 놈이랑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께 공부 못하는 며느리 소리를 들었던 글쓴입니다. 이혼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은 하지 못하지만 상황은 만족할 만큼 괜찮아졌습니다. 그날 친정에 있는데 남편이 찾아왔고 저희 아빠가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저희 엄마께서도 그새 친정 오빠에게 말씀하셨는지 친정 오빠와 새언니도 그게 무슨 어이없는 경우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도 남편을 보러 당장 오려고 했으나 집에 신생아 조카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어 전화를 바꿔 스피커로 틀어놓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저희 오빠가 되게 조용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땡땡이가 지방 국립대 나와서 공부를 못했다 치면 머리 좋아서 스카이 나온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더 좋은 데 갔어야 그게 정상 아니냐. 우리도 공부 못하는 사람 싫다. 혹시 그런 상황을 즐기는 거냐? 사돈 어른한테 가서 중재를 하던가 아니면 이혼을 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화를 내며 말을 하더군요. 생각나는 게 이 정도고 실제로는 좀 더 심하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탈탈 털리다가 엄마가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셔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눈길도 안 좋네요. 그렇게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7시쯤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평생 시아버지 안 보고 살아도 되니 제발 너희 둘만 잘 해결해라. 아들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라 그런 것 같다. 상처받았으면 너무 미안하다. 늙은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혼만은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며 1시간 정도 전화를 붙들고 말리시더군요. 저도 어머님께 큰소리 나게 해서 죄송하다 사죄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 남편이 점심쯤 친정에 찾아왔는데 A4 용지에 장문의 글을 써왔더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앞으로 살면서 어찌어찌 하겠다. 본인이 말실수한 거 죽을 죄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는데 중요한 시아버지에 관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긴 했냐 물었더니 강하게 말씀드렸으나 아버지께서 무지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냥 아버지와 안 만나고 살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시아버지께서 고집을 부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듣고만 계시던 친정 아빠께서 그래도 사과는 받아야지 하시며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셔서는 사돈 양반, 아들이 여기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애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나요? 이렇게 만든 건 사돈이시니 거기에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애들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갔으면 보듬어 주셔야지 그런 말은 정말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죄송하다 하셨나 보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더 이상 시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 했고 그렇게 안 보고 지내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설에는 저만 시댁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또 마주치면 먼 일 날까 무섭다고요. 남편과 같은 부서다 보니 기죽어 있는 게 눈에 보여 지금까지 불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지만 이 일은 이렇게 잘 해결된 듯 하네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멍청한 노인네가 주둥이로 복을 털었네요. 친정아버지 전화에 갑자기 사과라니. 그동안 아들도 아내도 말실수했다고 했을 땐 잘못했다 생각 들어도 똥꼬치 뿌리며 뻗팅기더니 가만히 입만 닫고 있어도 기본적인 대접은 받고 살았을 텐데 결국 누구 손해겠어요. 미련한 늙은이 며느리는 물론 손주도 못 보고 살겠네요. 쌤통입니다. 두 번째 댓글. 참으로 멍청한 시아버지네요. 그런데 어쩌나요? 유전자는 못 속인다고 남편도 지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공부머리만 있고 다른 건 없나 봐요. 며느리한테 손절당하면 본인만 손해죠. 세 번째 댓글. 나이가 몇 살인데 공부 타령이래요. 어차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공부가 밥 먹여주나요? 공부는 결과일 뿐이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결과죠. 물론 밥도 거기서 먹여주는 거고요. 공부 부심 부리더니 며느리하고 등지고 살게 생겼네요. 네 번째 댓글. 그 잘난 아들도 결국은 같은 직장 다니면서 무슨 공부 타령이래요. 지 새끼만 잘나고 자식 배우자를 면전에서 까는 시애비가 셋 중에 제일 무식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아들은 무릎 꿇고 빌빌거리고 며느리와는 연 끊고 참 한심한 노인네네요. 다섯 번째 댓글. 요즘 서울대 졸업생 평균이 대기업 회사원이랍니다. 대학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학 들어가서부터가 진짜죠. 학벌 가지고 으스대는 것도 20대 초반까지나 귀엽지 그 이상은 그러면 안 됩니다. 속으로 자부심 갖고 살 순 있어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고 남 무시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되죠. 진짜 학벌에 부심이 있다면 그 잘난 학벌과 머리를 이용해서 누가 봐도 대단한 직업을 갖던지. 아들 며느리 같은 직장에서 월급쟁이인데 머리 운운하는 거 참 웃겨요. 아들도 그 시애비도 참 쌤통이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